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과 3.1 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윌슨 대통령이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말했던 민족 자결주의에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란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식민 지배에 놓였던 한국민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말에는 약간의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그러면 전쟁을 하고 나면 누군가는 승리하고 누군가는 패하겠죠. 자,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이 패한 국가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에서 졌던 이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국에 해당이 되었던 그런 러시아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를 내놔라. 이런 의미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왔던 거예요. 이 당시에 승리 국가에 해당되었던 일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었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먼저 일어났던 사람들은 일본에 있던 우리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유학생들은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3.1 운동이 일어나기에 약 한 달 전 2월 8일에 있었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우리 조선 사람은 주인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나라의 주인인 조선 사람들이 독립된 나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은 선언서였습니다. 민족 자결주의와 이것에 영향을 받은 28 독립선언문이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뭔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고종 황제가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운의 시기와 겹쳐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종 황제가 죽은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국민들 사이에 퍼지게 되는데요. 이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이런 민족들의 증오심이 날로 더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3월 1일, 3.1 운동이 전개됐던 이 기간은 바로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기간 중 3월 1일, 이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선포되게 됩니다. 민족대표는요, 청교도가 15명, 기독교 측 16명, 불교 측이 총 2명으로 모두 33명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의 원래 시작은 탑골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것을 위해서 태화관으로 바꾸어서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민족대표는 태화관에서 그리고 탑골공원에 모였던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덕수궁 앞에서 3.1 운동 만세를 시위를 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입니다. 총과 칼과 같은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경찰과 군대는 총과 칼로 시민들을 제압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만세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만세운동은 끝을 모르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지도에 나타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서 3.1 운동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많은 파랗고 빨간 점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열심히 만세운동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각 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 밑에 있는 숫자는 그 도에서 몇 번이나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숫자입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전라도는 무려 384번이나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기 붉은 색깔, 이게 보이나요? 이 붉은색은 뭐냐면 일제가 우리의 만세운동을 저지하겠다는 이유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곳입니다.
학살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살 사건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요.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은요. 우리 3.1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일본의 군대들이 간 다음에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했던 그런 만행 사건이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이었어요.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일본 육군 중위가 이끄는 일본 군경들이 이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제암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을 주민들에게 모두 다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했었어요. 물론 너희를 죽일 거니까 모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전달할 사항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모이게 했는데요. 주민들이 이 제암리 교회 안에 모두 다 모이게 되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잠그게 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사격을 가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이게 총을 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죽인 흔적이 남기 때문에 죽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불까지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에 총을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 났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살아나온 사람은 또 바깥에서 또다시 총을 쏴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제암리에서 사람을 죽인 숫자는 총 그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이 23명, 그 다음 바깥에 뛰쳐나와서 뜰에서 죽은 사람이 6명,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일본이 이런 잔인한 일들을 벌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끊임없이 계속 만세운동을 해나가는데요. 이 만세운동은 우리나라 국내외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번집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외로도 많이 이주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절 기념식 광경의 모습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었던 우리 교민들도 모두 모인 다음에 우리 광복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번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유관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3.1운동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3.1운동에 그날 당시에 참여를 하고 일제가 학생들까지도 이게 모두 참여를 하게 되자 너희는 이제 잠시 당분간 학교를 나오지 마라,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는 학교를 못 다니게 됐기 때문에 다시 자기 마을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마을에 모여가지고 4월 1일 아우네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터에 모여가지고 만세 시위를 주도한 학생이 됐는데요. 이 유관순 열사는 잡히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그 아우네 장터에서의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유관순 열사는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자리에서 잡히게 되는데요. 법원에서 3년형을 선고를 받자 내가 이렇게 죄를 3년을 받을 게 없다 하면서 항소를 하게 되고 서울로 옮겨집니다.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진 후에 갖가지의 고문, 그리고 굉장히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시게 되는데요. 끝까지 저항하다 19세의 나이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 했던 이야기를 잠깐 보자면,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의 사람인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국내와 국외에서도 열띠게 벌어진 이 3.1운동은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대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누가 중심에서 끌어주는 어떠한 기관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우리와 같이 식민 생활을 하고 있던 다른 나라에도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세워진 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3.1 운동을 계기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된 정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1919년 4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수립된 정부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1919년 4월에 세워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하고 독립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리에게 익숙하신 분이 여기 가운데 계시죠. 안창호 선생님께서 여기 가운데 계시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해서 독립운동이 체계적으로 이 방향을,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로서 헌장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헌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다스린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좀 약간 뿌옇게 돼서 안 보이는데요. 국민들에게는 모두 다 동일한 자유가 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 그다음 평등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수립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주된 역할은 당시 식민지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게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러 개의 흩어져 있던 독립단체를 하나로 관리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 말고도 새롭게 독립군을 양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양성한 독립군이 한국광복군입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고요. 해방한 이후에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이 국군의 뿌리, 그러니까 원래의 모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또한 독립신문을 발행해서 국내외의 동포들에게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외교관을 파견하여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관심을 촉구했어요.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반대편에 서서 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려진 부분이 일제에게 우리나라는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일본을 향한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전 성명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렇게 일제에 반대에 서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영국군의 요청으로 이 한국 광복군을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파견해서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건물이 어디에 있었냐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안에 있지 못하고 많은 일본인들의 감시를 피하고 또 이제 그 외교 바깥의 다른 나라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이 대한민국 정부 청사를 수립할 수 있도록 자금을 모아주는데요. 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이 사진이 중국 상해에 설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청사의 모습이에요. 1919년 4월이니까 가장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래도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총 12번이나 그 위치를 옮겨가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다녀왔었는데요. 현재 남아있는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의 회의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해를 가게 된다면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3.1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역량,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된 배경과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 잘 머릿속에 넣으시고 학교에서 우리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